자, 여러분, 오늘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배가 돛대부터 보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평화로운 일상은 지구가 구형이라는 완벽한 기하학적 균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도 기괴한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구가 둥근 공 모양이 아니라 누군가 거대한 칼로 깎아낸 듯한 완벽한 정육면체, 즉 큐브 모양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평평한 6개의 면과 날카로운 12개의 모서리, 그리고 8개의 뾰족한 꼭지점을 가진 행성 말입니다. 수평선은 사라지고 지평선 끝에는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친 거대한 절벽이 서 있는 세상.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지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땅이 평평해지니까 살기 더 편해지지 않을까? 혹은 모서리 근처에 집을 지으면 경치가 끝내주겠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 큐브 모양의 지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생존 상식을 뒤엎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중력은 여러분을 비스듬히 잡아당길 것이고 바다와 공기는 행성 중앙으로 쏠려 거대한 물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구가 정육면체가 된다면 이란 가설로 일어날 수 기이한 중력의 왜곡과 6개로 쪼개진 문명, 그리고 모서리 너머로 펼쳐지는 진공의 공포를 2026년 최신 물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둥근 이유는 중력이 중심을 향해 모든 방향에서 고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억지로 정육면체 모양을 유지하게 된다면 행성 위의 모든 물리적 질서는 붕괴됩니다. 2026년 최신 지구 물리 모델링 데이터는 정육면체 지구에서 벌어질 기상천외한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예측합니다. 지구가 정육면체가 되면 이 마법 같은 평형과 변화가 사라집니다. 구형의 지구에서는 어디에 서 있든 중력이 발바닥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정육면체 지구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중력의 방향이 지표면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정육면체 지구에서도 중력은 행성의 정중앙, 즉 무게중심을 향합니다. 각 면의 정중앙에 서 있을 때는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해 평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벗어나 모서리 쪽으로 걸어갈수록 중력은 여러분의 뒤쪽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모서리에 가까워질수록 땅은 평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은 뒤로 기울어지며 마치 아주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서리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수직벽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극도의 중력 왜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기와 바다가 각 면에 중앙으로 쏠려 고립된다는 점입니다. 중력은 액체와 기체를 행성 중앙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때문에 각 면의 중앙 부분에만 두꺼운 대기층과 거대한 바다가 형성됩니다. 각 면의 가운데에는 하나의 거대한 원형 바다가 생기고 그 주변을 띠 모양의 육지가 감싸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면의 가장자리인 모서리와 꼭지점 쪽으로 갈수록 공기는 급격히 희박해집니다. 모서리 지역은 에베레스트산 정상보다 더 희박한 공기층을 가지게 되며 8개의 꼭지점 부분은 사실상 대기가 전혀 없는 우주 공간과 같은 진공 상태가 될 것입니다. 행성은 하나의 대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6개의 독립된 대기돔을 가진 고립된 세계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흐름인 해류와 대기 순환 또한 각 면 안에 갇히게 되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구형 지구에서는 해류와 대기가 전 지구를 순환하며 열을 분산시키지만 정육면체 지구에서는 모서리라는 거대한 진공 장벽에 가로막혀 순환이 단절됩니다. 각 면은 저마다 독자적인 기후 효치를 갖게 됩니다.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는 면은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비스듬히 받는 면은 영원한 겨울이 지속될 것입니다. 면과 면 사이의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인류 문명은 6개의 면으로 쪼개져 서로의 존재조차 알기 힘든 고립된 진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땅이 평평한데 왜 살기 힘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6년 슈퍼컴퓨터의 정밀 시뮬레이션은 정육면체 지구가 얼마나 기괴한 생태계를 형성할지 보여줍니다. 먼저 등산이 된 산책의 실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면의 중앙에 있는 도시에서 출발해 이웃 면으로 가기 위해 모서리로 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갈수록 몸무게가 뒤로 쏠립니다. 뇌과학적으로는 평지를 보고 있지만 전정기관은 경사로를 감지하는 극심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모서리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거의 45도 각도로 몸을 숙여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과 같으며 그 꼭대기에는 없어 특수 보호 장비 없이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다음은 면의 위치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의 분화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을 마주하는 각도에 따라 6개의 면은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적도면들은 1년 내내 타오르는 태양 아래 거대한 사막과 끓어오르는 바다를 갖게 됩니다. 반면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상단과 하단의 면들은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얼음 대륙이 됩니다. 중위도에 해당하는 면들은 그나마 생존이 가능하겠지만 면의 중앙에만 몰려있는 좁은 거주 구역을 두고 인류는 처절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너머로 펼쳐지는 죽음의 장벽입니다. 각 면의 경계인 모서리는 높이만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이 모서리 구역은 대기가 희박해 구름조차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한쪽 면에서 발생한 습기가 옆면으로 전달되지 않아 풍상 측면은 끝없는 홍수에 시달리고 풍하 측면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양극화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새들은 면과 면 사이를 날아서 이동할 수 없으며 인류의 비행기 역시 공기가 없는 모서리를 넘지 못해 각 면에 갇힌 채 고립된 문명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정육면체가 된 극한의 지구에서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각 면에 골디락스 존, 즉 중앙평원지대로 이주해야 합니다. 모든 인프라는 공기가 가장 밀도가 높고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면의 정중앙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류는 돔 형태의 도시를 건설하고 6개의 독립된 국가를 형성할 것입니다. 면과 면 사이의 통신은 오직 우주 궤도에 떠있는 위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물리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공기가 없는 모서리를 통과할 수 있는 특수 가압 열차나 로켓 이동 수단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경사진 건축의 학문적 정립입니다. 면의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비스듬히 작용하기 때문에 건물은 지표면과 수직이 아니라 중력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비스듬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는 기괴한 도시 풍경이 펼쳐지겠지만 건물 안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완벽한 수평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큐브 지구의 인류는 우리가 아는 수직과 수평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뒤틀린 중력에 적응하는 강인한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주는 압도적인 축복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가 정육면체가 된 지옥 같은 풍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상상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서든 고른 중력을 느끼고 하나의 대기를 공유하며 자유롭게 대륙을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대한 기적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둥근 지구는 단절이 아닌 연결을 위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한 구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등한 중력과 공기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수평선과 부드러운 중력의 질서가 사실은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정교한 배려였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성 지구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큐브 지구의 6개 면 중 한 곳으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타오르는 태양의 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요한 얼음의 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댓글로 자유롭게 상상력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지식의 입체를 세워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여러분의 지적 지평을 넓히